형님들 누님들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은행 총재님은 금리 내린다는 말을 아직 안 했는데 시장 금리는 지 혼자 스르륵 내려가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몰래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아보면 생각보다 이자가 싸네? 하실 텐데 이게 마냥 좋아할 일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큰 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중국에서 날아온 붉은 돈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중국은 한국 국채를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축복일까요? 아니면 트로이의 목마일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내막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일단 국채가 뭔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딱 정리하고 갈게요. 국채는 그냥 정부가 쓰는 차용증입니다. 나 대한민국 정부인데 돈 좀 빌려주라.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이거죠. 여기서 핵심 공식 하나만 외우세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시소입니다. 채권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비싸지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섰어요.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리면 정부는 굳이 비싼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야, 너 말고도 돈 줄 사람 많아. 이자 조금만 줘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큰 손이 한국 국채 내가 다 살게 하고 달려드니까 한국 채권 가격은 오르고 시장 금리는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하필 지금 2026년에 한국 채권에 꽂혔을까요? 그냥 한국이 좋아서? 에이, 그럴 리가요. 이건 철저한 탈달러 전략 때문입니다. 미국이랑 중국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중국 입장에선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미국 쟤네가 내 돈 동결시키면 어쩌지? 그래서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럼 급한 돈으로 뭘 사느냐? 금골드도 사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바로 옆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국채는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꽤 안전하고 이자도 쏠쏠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선 비상시에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금 대피소인 셈이죠.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위안화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돈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일단 중국 돈이 들어오니까 당장은 좋습니다. 이게 바로 달콤한 톡사과의 첫 맛이죠. 가장 큰 효과는 뭐니 해도 금리 인하입니다. 대출 있는 사장님들 영끌족들 숨통이 좀 트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은행들이 이자를 낮춰주거든요. 와, 살만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환율도 안정됩니다. 중국이 한국 채권을 사려면 위안화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하잖아요. 원화 인기가 많아지니 환율이 내려가고 수입 물가도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땡큐입니다. 빚내기가 쉬워지니까 예산 쓰기도 좋고 경기 부양하기도 딱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 형님들이 구세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선 더더욱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사과가 아니라 수류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중국이 한국 채권의 30%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대만 문제나 정치적 이슈로 한국이 중국 심기를 거스릅니다. 중국 정부가 명령합니다. 내일 당장 한국 채권 다 던져버려. 이게 바로 금융 핵폭탄 머니밤입니다. 시장에 채권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똥값이 되고 반대로 금리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어제까지 3%였던 대출금리가 하루아침에 7%, 8%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요? 한국 망하나? 하고 주식도 다 팔고 도망갑니다. 환율은 1,600원, 1,700원 찍고 이건 뭐 제 IMF가 앉은 자리에서 터지는 거죠. 과거 사드 보복 때는 관광객 안 보내고 롯데마트 문 닫게 하는 수준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금융을 쥐고 흔들면 한국 경제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변동성 확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한국 금융시장이 중국 형님 기분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이, 나는 채권 투자 안 하니까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착각입니다. 국제 금리는 경제의 혈압과 같아서 이게 터지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다 터져버립니다. 가장 먼저 건설사들이 쓰러집니다. 건설사들은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는데 금리가 폭등하면 이자를 못 갚아줄 부도가 납니다. 그럼 아파트 공사 중단되고 입주 예정자들 피눈물 흘리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넘어가면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이자 못 버티고 집을 경매로 넘깁니다. 집값 폭락은 시간 문제죠. 더 무서운 건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는 돈맥 경화입니다. 우량 기업도 채권을 발행 못해서 흑자 부도가 나고 결국 내 월급 내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대체 언제 이 버튼을 누를까요?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주목합니다. 미국이 한국 보고 야,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마 라고 압박할 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그래? 니들이 반도체 안 줘? 그럼 우린 한국 채권 다 팔아서 니들 금융 박살 낼게. 이렇게 보복할 수 있다는 거죠. 총성 없는 전쟁, 바로 금융 인질극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과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지불 위에 선언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였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덩치는 그때 러시아의 몇 배니까요. 특히 요즘은 AI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한 곳에서 매도 물량이 터지면 기계들이 알아서 다 같이 팔아치웁니다. 인간이 잠깐 외치기도 전에 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어요. 너무 무섭기만 한가요? 다행히 대응책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투자자 물타기입니다. 중국 돈만 받지 말고 유럽, 미국, 중동 돈을 골고루 섞어야 해요. 이게 바로 WGBI 편입 효과인데, 쉽게 말해 글로벌 큰 형님들이 다 같이 투자하는 우량주 클럽에 들어가서 중국 혼자 깽판 못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를 한 번씩 봐주세요. 한국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면 외국인들이 짐 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로 가지고 계세요. 위기가 터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오르니까 이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정부도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를 더 튼튼하게 점검해야겠죠. 비 올 때 우산 빌리러 가면 늦습니다. 맑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죠. 결국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2026년 중국의 국제 사냥은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인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좀 내려간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안 될 경제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